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되는 거 아닌가요?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야 될까요?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인출해야 되나요? 은퇴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할 수 있을까 최종률입니다. 3층 연금 Q&A 두 번째 시간 2층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잘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퇴직하실 때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4가지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뭔가요? 퇴직연금, DB, DC 많이들 헷갈리시죠? 결론적으로는 퇴직연금 운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DB형은 여러분들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DC형은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서 여러분들의 DC형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 입금해 준 자금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운용해서 퇴직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 아시죠? 마지막 퇴직 직전에 급여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DB형은 그 정해진 금액을 여러분들 퇴직 시점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그런데 DC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DC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DC형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계속 운용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정하고 상품도 정해서 잘 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DC형으로 옮기는 게 좋겠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동료가 작년에, 재작년에 DC형으로 옮겨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크게 났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때문에 나도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대, 40대라면 웬만하면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옮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이 DB형으로 운용된다는 것은 매년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해진 퇴직 직전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DC형으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매년 정산받아서 운용을 하면 그 운용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임금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높지 않다면 손해가 되게 됩니다. 물론 주식형으로 투자해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을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투자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대라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지금 급여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또 반드시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또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상승하지 않는데 DB형으로 유지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DB형을 DC형으로 옮기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은 정해진 답은 없고요. 매년 여러분들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 DB형으로 계속 두실 것을 권하고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DC형으로 옮겨서 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정산받은 다음에 인출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DB형이든 DC형이든 IRP 계좌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떼게 되는데 이게 근무 연차나 금액에 따라서 적게는 3, 4%에서 많게는 20%까지도 가는데요. 우리가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최초 10년간은 퇴직소득세 30%를 감면을 받고요.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인출하게 되면 이 퇴직소득세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연금 수령한도 이상으로 인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이 최종 은퇴 시점이 아니라 이직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0세가 돼서 정년퇴직하면은 퇴직금을 크게 받아서 그걸 노후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중간중간 이직도 많이 하시는데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은퇴 시점, 노후가 됐을 때 쌓인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꾸준하게 운용받고 세제 혜택도 받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DC형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되는 ETF나 펀드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워낙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50% 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빠졌습니다. 특히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폭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리스크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줄여주고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자산 배분해서 운용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3층 연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도 잘 준비해서 안정적인 은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